안녕하십니까.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의 세상 사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강의 10번째입니다. 시는 제목에 화자의 생각 넣기로 감동을 유도하라,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에 내 생각 넣는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주제가 이걸 딱 머릿속에 넣어야 오늘 이기게 됩니다. 제임스 미케너는 보세요. 나는 별로 좋은 작가가 아니다 했죠. 다만 남보다 자주 고쳐 쓴다. 시를 하나 적당히 적어놓고 그 다음에 고쳐 쓰는 게 시 완성입니다. 전부 고쳐 쓰기를 많이 쓰죠. 자, 그렇게 여기 보면 미국 소설가인데 남태평양 이야기로 1948년 그 유명한 퓰리처상을 수상한 작가입니다. 여기 백도라는 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춘추 선생이 시를 지었네요. 백도라는 한문을 써놨죠. 그리고 흰 섬이 아니고 그 자체 이름이 백도 같아요. 그 주위에 굉장히 그 사장이 희다든지 이런 게 되겠죠. 구름 같은 세월 같은 파도, 파도는 그대 반백의 머리카락,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목은 백도죠. 흰 섬이라고 했으니까 구름 같은 세월 같은 파도, 파도는 그대 반백의 머리카락, 이런 말이죠. 그 흰 섬에 있는 파도가 구름 같은 세월 같은 또 파도로 옮겨서 파도가 이제 그대 반백 구름 같은 머리카락, 이렇게 정리하는 게 시가 되죠. 그렇습니다. 백도라는 제목에 끝에 그대 반백의 머리카락, 이러니까 흰 섬과 흰 머리카락이 연결되죠. 이렇게 감동을 유도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가을이라는 비천덕 선생의 시네요. 비천덕은 수필가님이에요. 그렇죠? 시를 잘 씁니다. 한번 보세요. 호수가 파랄 때는 아주 파랗다. 저리도 파랄 수가. 하늘이 어리어라. 가을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호수에 시작했죠. 호수가 파랗다. 아주 파랗다. 어디 저리도 파랄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파란 건 하늘 아닙니까? 하늘로 가야죠. 저 하늘이 가을이라. 그러니까 가을이 호수 파란 것부터 시작해서 끝에 와서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목 가을에서 이제 화자 비천덕 수필가의 이제 결론이죠. 저 하늘이 가을 이어라, 이렇게 정리를 했네요. 그 다음 목화꽃 최진호. 내가 텍사스에서 2년간 살았어요. 텍사스에는 처음부터 거기 가서 교환 교수로 가서 텍사스 고대에 있었는데, 텍사스 주에 내가 있었는데 샌안토니오입니다. 샌안토니오는 어떠냐? 텍사스 주에 텍사스. 거기만 주말에 가면 로데오라든지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로데오라는 말 들어봤죠? 한국에도 로데오라는 말 쓰죠. 여기 있잖아요. 왜냐하면 로데오는 잘 훈련되지 않는 그런 소나 말을 타면 굉장히 나부되겠죠. 안 떨어지려고 하는 게 로데오 게임입니다. 오래 시간 버티는 거. 아주 소가 혹은 말이 난폭해요. 그런데 내가 목화꽃이라는 시를 하나 쓰려고 생각하니까 한국어 연결시키면 좋겠죠. 그래서 한국에 목화 써도 목화 컴퓨터에 집어넣어도 아무데도 나오는 게 없고 목화 문익점이 나오고 이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목화 꽃에도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목화 마을이랑 한번 적어볼까 할까. 마을 간 사람 사는 게 마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했지만은 곡성이 나옵니다. 정말 대발견입니다. 곡성에 목화공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남북전쟁 얘기할 수 있죠. 목화공원, 곡성 목화공원에 남북전쟁 텍사스처럼 목화밭에 쏟아지는 포탄이 선뜻 회역 속에 흐르는 회역. 지나간 추억 속이죠. 회역 속에 아른거린다. 이렇게 하는 시가 시가 되네요. 그 다음에 개불알꽃 정호성. 개불알꽃을 보았다. 우리 집 바둑이 옆불알과 너무나 닮았다. 바둑이 좋겠다.
불에도 꽃이 피니까. 개의 불알 꽃이니까 제목이죠. 그때 가서 개의 불알도 꽃이 핀다. 개 불알 꽃 아닙니까? 이렇게 제목을 화자, 지성 사람 생각으로 집어넣는 거죠. 자, 윤보영의 안경이라는 시를 한번 보죠. 사람들은 앞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안경을 쓰고 나는 내 안에 그대를 더 자세히 보고 싶어서 눈을 감는다. 그대 생각하는데 뭐 안경이 있다고 생각이 나는 건 아니죠. 눈을 감으면 우리 생각이 된다. 그래서 정말로 잘 정리를 했네요. 윤보영 씨가 안경, 그렇죠. 더 자세히 보고 싶어서 눈을 감았다. 참 멋지게 반전시키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김영재 씨는 시를 잘 쓰죠. 집어등. 오징어 잡이할 때 집어등을 많이 씁니다. 정말 밝은 등을 쫙 배에 줄을 달아놓으면 그걸 보고 오징어 모여들이 와. 그래, 그때 잡아 올리는 거죠. 근데 꽃점은 또 달라요. 꽃점은 바다에 그냥 배에 밤에 작업하면서 불 켜놓기니까 뭐 그렇게 밝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걸 꽃점이라고 합니다. 꽃점. 꽃점이 도달하는 먼 바다를 바라본다. 불빛은 우리에게 위안인가 굴레인가? 떠나고 남은 자의 지키지 못할 언약 같은 것, 집어등을 이렇게 잡혔습니다. 왜 언약 같으냐? 떠나고 남은 자의 지키지 못할 언약 같은 게 집어등. 왜? 집어등 떠나면 그만이니까. 꽃점은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 잡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배들이 조금 있습니다. 집어등 그거 자꾸 떠나버리니까 지키지 못할 언약 같은 것 이렇게 정리를 했네요. 자, 최진호의 허무. 가치관의 혼란 속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신은 죽었다고 갈급했던 니체. 니체는 자기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목사의 반길 들은 거 아닙니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했죠. 신을 모신이 목사 아닙니까? 근데 신이 죽었다고 갈급을 했어요. 이건 굉장히 불효라도 입맛에 봐야죠. 이게 니체가 세계에 뛰어난 작가가 된 이유입니다. 니체의 허무주의가 하늘 쳐다본다. 이 세상사 모두가 허도 무도 아닌 것을, 허는 비어있는 기고 무는 없는 기니까 빈 것도 없는 것도 아니다. 허묵하는 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제목을 그대로 끝에 가서 허무, 허도 무도 아니다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정호성 시인 참새, 잘 쓰죠. 정호성 시인도. 아버지가 내게 말씀하셨다. 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보통 그런 말 쓰죠. 나는 새한테 말했다. 참새가 되어야 한다고. 참새를 참새로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니까 멋진 시가 하나 되네요. 제목에 대한 화제 생각나기로 감동을 유도했고. 그 다음에 조영래 시인의 줄탁동시. 줄은 뭐냐? 여기 조그맣게 쪼는 걸 말하고, 탁은 뭐냐? 푹푹 치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병아리 깨어날 때 하는 얘기입니다. 병아리를 깨어나려고 하면 어미닭이 품어놓으면 그 다음에 병아리 생기겠죠. 어미닭이 병아리 생긴 자리를 모르죠. 그러니까 톡톡톡 치는 게 줄입니다. 톡톡톡 치는 줄. 치면 어미닭 듣고 좀 그 소리 난 고역에다 폭폭 찢습니다. 폭폭 찢는 게 탁입니다. 줄은 병아리가 하는 거고 탁은 어미닭이 하는 겁니다. 이게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미닭과 병아리가 이렇게 그렇고 스승과 제자죠. 그 다음에 멘토와 멘티. 스승과 제자와 멘토와 멘티는 다릅니다. 스승과 제자는 이미 얽혀져 있는 기고 멘토와 멘토는 멘토는 어떤 사람이 지식을 가르쳐주는 기고 멘티는 그 지식을 받은 사람이 멘티입니다. 그렇죠. 얼른 보면 스승 제자 같지만 그 스승과 관계 아닙니다. 멘토는 어떤 걸 가르쳐주는 사람, 멘티는 그걸 보고 듣고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줄탁동시는 결국 뭡니까? 꽃이 핀다는 것도 그렇다. 줄탁을 해가 동시에 일어났죠. 줄탁동시에 났죠. 그렇죠. 이제 꽃이 핀다는 건 그렇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비락, 최진호. 까마귀 날제, 까마귀 옷자, 날비, 배는 배고, 배 떨어진다. 그렇죠. 하지 않던가 오비락이 그런 말입니다. 속담입니다. 떨어지면 어른은 슬프지만 농사 지으려고 하는데 배가 자꾸 떨어지면 안 되겠죠. 아이들은 그 주스무늬가 좋겠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봐서 오비락을 어른은 슬프지만 아이들은 좋겠다
그 다음에 나태주의 그리움. 나태주 시를 잘 쓰죠. 가지 말라는 데 가고 싶은 길이 있고, 만나지 말라는 데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고, 하지 말라는 데 더욱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 일상생활 그대로 적어놨죠. 그렇죠? 그것이 인생이겠죠. 인생이고 그리움이다. 바로 너다. 그리움 너다. 했습니다. 가을 하늘은 문효치. 문효치는 한국 문인협회 회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문효치. 유명한 시인이죠. 문인협회 회장을 지낸 15,000명 문인의 대표를 했다는 얘기죠. 나는 거기서 대외협력위원장, 그 다음에 해양문학위원장, 6년 동안 생활한 교수가 문협회에 들어가서 그렇게 큰 일을 하고 큰 공을 세워줬습니다. 6년 동안. 나당연합군에 몰려 낙화암에 투신한 백제 궁녀의 넋이 색색깔에 단풍되어 하늘하늘 떨어진다. 하늘하늘 없다. 서럽다. 나당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에 몰려가지고 백제가 망한 걸 그대로 적어놨네요. 낙화암에서 투신한 삼천궁녀가 낙화암에서 떨어져 내렸죠. 색색깔에 단풍되어 그 하늘하늘 떨어진다. 이 문효치 시인이 이 시를 쓸 때 얼마나 속에서 우러나오는 얘기겠어. 그렇죠? 나당연합군에 몰려가지고 신라 때문에 그런 얘기다. 아니죠? 신라 당나라를 끌어다가 연합군에서 그래서 백제를 쳤으니까 백제 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니까 낙화암에 삼천궁녀죠. 많은 궁이라는 뜻입니다. 색색을 단풍이 돼서 하늘하늘 떨어진다. 곱다. 그렇지만 서럽다. 참 문효치가 이런 시를 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랄 일입니다. 지금도 우리 문효치 문립 이사장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멋진 시를 썼네요. 곱고 서럽다. 곱지만은 슬프다. 그 다음에 김영일, 비 거친 하늘 썼습니다. 소낙비가 거쳤다. 하늘에 세수하고 싶다. 제목이 비 거친 하늘인데 그 하늘에 세수하고 싶다. 왜? 소낙비가 거쳤으니까. 화자 생각입니다. 정말 멋진 시입니다. 잡지. 곱고 서럽다. 꽃좀 가을 하늘은 곱지만은 그러나 그 나당연합군에서 낙하암에 삼천궁 떨어지는 걸 보면 너무 서럽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시인이고 내가 잘 아는 시인입니다. 고맙습니다.